자, 이제 세 번째 부분 우리가 화재 대응과 피난에 관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재 대응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 발신기죠? 화재경보장치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화재경보장치 작동되면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가 접수된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화재 신고 쭉 나옵니다. 화재를 인지 접수하면 침착하게 불이 난 사실, 현재 위치, 화재 진행 사항이나 피해 현황 등을 소방기관에 신고하죠.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 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또 더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신나게 본인 얘기하더니 끊어버리면 좀 당황하겠죠. 그래서 바로 끊는 건 아닙니다. 자, 비상방송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 설비를 사용하여서 신속하게 알려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 소집.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쭉 나옵니다. 소집하고 임무 부여. 글쎄요,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관계기관에다가도 통보 연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등을 사용해서 초기 소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무조건 초기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우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입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고 즉시 피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들이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시 일반적인 피난 행동에 관한 내용이죠. 엘리베이터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경량 칸막이라는 거 있어요. 세대랑 세대 사이 베란다 쪽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쪽 벽은 내력벽인데 한쪽 벽은 경량 칸막이라서 그거 부셔버리면 옆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를 통해서 옆집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유도등이나 유도표지 참고해야 되겠고요. 자, 이겁니다. 연기 발생하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서 연기를 안 마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하는 게 있겠죠. 출입문 열기 전에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문 손잡이가 달궈져 있다는 얘기는 그 뒤쪽으로 지금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문 여는 순간에 그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심하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뜨거우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옷에 불이 붙으면 본능적으로 아마 뒹굴 거예요. 근데 눈과 입을 가리고 뒹굴어야 되겠고, 탈출한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슬픈 어떤 그 소방관들 사연이 있긴 한데 다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돈, 이런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피난 계획의 수립, 사전 피난 준비, 그렇습니다. 피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가지고 일단 동선 파악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화재가 나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피난할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미리 넣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요즘에 보면 피난 안내도 같은 거 있죠. 붙여놓으면 처음 가시는 장소 같으면 피난 안내도를 보고 대충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전 피난 준비는 그런 거고, 피난 개시 명령,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난을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피난을 해야 되는구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피난을 유도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죠. 좁은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항상 피난은 센터로 모이는 식의 피난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한 번에 다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든가 심리적인 안정조치, 패닉 방지. 보통 이제 우리 피난하시는 분들은 길이 막혀 있거나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그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을 활용하는 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들 쭉 보시면 되겠고, 집결, 그렇죠. 피난 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 장소로 최종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한 제실자 등이 다시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아차, 돈,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 피난 계획을 세울 때는 두 개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페일 세이프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잠깐만요. 자, 그래서, 두 개 방향으로 피난, 이게 약간 문제가 좀 그러네요. 한 개 방향으로 피난한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피난을 할 때는 한 개의 방향이 아니라 원래는 상호 반대 방향으로 안전한 쪽으로 피난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글쎄 이 내용에 제가 이 출처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난 계획을 세울 때 한 개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이라면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나눠서 우리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따로 나와 있지 않죠.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잠깐 그냥 좀 패스하세요. 이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방향으로 상호 반대 방향 안전하게 된다면 방향 뭐 한 개 방향이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2층의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라 그랬는데 특별 피난 계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문 열고 계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 피난 계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부속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단 부속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죠. 뭐 보니까 구조가 문을 열면 바로 계단으로 직행할 수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직통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단이 연기로 가득하여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 지금 건물 위주로 딱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완강기는 없네요. 소화기는 있지만 그죠? 완강기 설치 표시가 없으니까 완강기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한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4번도 옳은 얘기가 되겠고, 1번을 굳이 제가 이걸로 따지자면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글쎄 이거 좀 그러네요. 보니까 이거는 여기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 개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요 기준대로라면 한 개인데 요 문제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나가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근데 만약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원래 원칙은 두 개 이상의 방향으로 상호 반대 방향에서 분산하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뭐 안내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아마 1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썩히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4번은 무조건 옳은 얘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너무 저 문제만 집착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칙만 보도록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일반 원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피난약자의 재배치 또는 수직 피난 등 화재 상황에 적합한 피난 전략을 고려해서 시행한다. 착한 문장이죠. 피난 약자를 우선 피난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 좋은 말이고요. 피난 보조자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이해, 비상구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봐야 된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어드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유형별로 이제 우리가 피난 보조 예시를 해놨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서 피난을 보고가 아니라 보조겠죠. 예, 보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해서 계단이나 경사로 균형의 주의를 요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청각장애인분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뭐가 좋죠? 시각적인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시각장애인분들 앞이 안 보이시니까 뭐가 좋죠? 이럴 때는 이제 소리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지팡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피난 보조자는 팔과 어깨를 살며시 기대도록 해서 쭉 끌고 나가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명확하게 뭐 왼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세요가 아니라 뭐 왼쪽으로 얼마, 오른쪽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피하는 경우는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질서 있게 피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이제 주러 왔음을 밝혀야 됩니다. 뭐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좀 안전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노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